안녕하세요. 리노TV 리치노마드입니다. 리치노마드 채널의 누적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겼습니다. 물론 잘 나가는 채널들은 영상 하나만 올려도 10만 회가 넘어가지만 저는 또 이게 이 10만 회라는 자체가 좀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올려놓은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10만 회를 넘어섰다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숫자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늘도 주식시장이 안 좋았는데요. 주식시장 계속 얘기해봤자 별로 재밌는 얘기는 없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의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채널을 또 들여다보고 계실 건데요. 예. 우리 집에 순자산이 얼마인지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순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총 자산, 전체 자산에서 부채, 대출이나 이런 빚이죠. 이런 걸 뺐을 때 이제 금액을 순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평균 수준일까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근데 이 답은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도대체 우리랑.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요. 빨리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그 부자들의 어떤 자산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좀 뭔가 시절이 하수상하고 주식도 잘 안 되겠고 부동산도 빠진다 그러고 이렇게 약간 뭔가 혼돈의 시기에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잘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이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들이 막 빠지니까 열심히 돈 모아서 투자했던 이제 그 MZ 세대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한순간에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나도 그러면 즐기고 살래 이러면서 나도 욜로족 할래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현실은 잘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이거 빠졌으니까 다른 걸로 더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부업을 해서 돈을 채워야지, 돈을 더 벌어야지, 목표를 빨리 달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세대 차이인 건지 아니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기사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쓰려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 잡고 갑시다 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가 되려면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이 NH투자증권에서 그 통계청 나온 자료를 갖고 좀 분석을 해서 올 초에 3월인가 4월 달쯤에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은 아까 앞장에서 나왔던 평균에 대한 수준 이제 나왔습니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4억이라고 합니다. 4억이면은 내가 평균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평균이 좀 낮죠?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도 당연히 많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내면 순자산 기준으로 하면 4억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집들 30평만 넘어도 어지간한 거 10억 이하는 찾기도 힘든데 4억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0억짜리 집이 다 내 집이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은행 지분이 꽤 많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는 평균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국내에 이제 상위 1% 가구는 그럼 어떤가 했더니 이제 20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 가구 수가 한 2천만 가구 수 되니까. 이 중에 이제 1인 가구 요새는 거의 600만 세대가 넘더라고요. 660만 세대인가? 거의 30% 넘는 게 이제 1인 가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가구 기준으로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1%가 되려면 이제 20만 가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금융자산이 10억이 넘어가는 개인, 이제 가구가 아니고 개인은 39만 3천 명으로 0.76%라고 합니다. 금융자산 10억 넘게 들고 계신 분들은 0.76% 안에 드신 겁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21년도에 상위 1% 가구가 되려면 순자산이 29억 정도 있으면 된답니다. 38억 있으면 0.5%고요. 77억 정도 있어야 0.1%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상승률 보이시죠? 13%, 12%, 16% 막 이렇게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집값 올라간 덕을 좀 보셨고요. 하여튼 이 정도가 돼야 1%라고 합니다. 1%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4억이 평균이다. 나도 평균 이상은 되네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평균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산의 4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상위 1% 가구는 거주주택의 이제 자산 비중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집값의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들처럼 상위 1% 안에 비율까지 가기 전에 어떤 구조라도 맞추려고 한다면 사는 집에는 욕심을 좀 덜 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남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에 산다고 내가 막 빚을 엄청 내갖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삐까뻔쩍한 인테리어 잘 해놓은 집 산다고 나도 그렇게 하느라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렇게 막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 것보다는 사는 집에는 욕심을 좀 덜 부리고 다른 자산을 키우는데 욕심을 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보거든요. 상위 1% 가구라고 해서 부채가 없진 않더라고요. 부채가 있는 경우가 81%고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융부채가 부채가 있는 분들은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금융부채도 담보대출이어서 부채 성격 자체는 많이 좀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출을 갖고 있고 그 대출을 좀 영리하게 쓰는 것 같다, 자산을 늘리는 데 쓰는 것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위 1%지만 열심히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상위 1%지만 그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60%에 달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차이가 나냐면 은퇴가구 같은 경우는 재산소득 비율이 거의 60%에 달합니다. 은퇴했는데 뭘로 돈 벌지? 하지만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들, 이제 이전소득, 이제 누구한테 물려받는다든가,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는 소득의 비율이 60%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일반 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1%는 은퇴 후에도 연평균 1억 3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은퇴 후에도 꼬박꼬박 뭔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상 은퇴 연령을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2.5년을 더 늦게 예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노후 준비 잘 돼 있을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소득은 3배 넘게 많이 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최소 또는 이제 적정 생활비라는 걸 이제 물어봤더니 평균 대비 1.7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검소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물론 절대 금액은 당연히 많기는 한데 소득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더라.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인스타도 그렇고 여기저기 SNS에 막 잘 살고 좋고 좋은 데 가고 이런 것만 자꾸 올려놓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되게 좀 뭔가 못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실제 중산층의 한 40%는 본인이 실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보다 더 낮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잘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참 제대로 잘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더 우울하고 사는 게 재미없고 부자만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사람들이 다 속에 감춰놓고 과시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는 처음 말씀드린데요. 제가 지금 헤드헌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뭐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하던 일과는 좀 다른 형태이기도 하고, 일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직업인데, 요즘 보면은 이직을 통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몸값을 재평가 받기도 하고,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가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물론 그러려면 본인의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실력이 없으면 안 뽑아줘요. 예. 아무리 좋은 회사 나 가고 싶다고 손 들어봤자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 뽑거든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기업 나오고 실력을 더 갖췄고 자격증을 갖추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보셨지만 부자인 분들이 더 오랫동안 일하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오랫동안 일하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재산소득, 금융소득을 늘려서 은퇴 후에 풍요롭게 사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낫다. 크고 멋진 집에 사는 것보다는 돈 벌어온 자산을 늘리는 게 나중에 훨씬 든든하고 내 계좌를 막 오픈하진 않겠지만 남들이 집 좋은 집에 뭐 좋은 차 샀다고 자랑할 때 아이고 나는 계좌에 가만히 있어도 돈이 이만큼 들어와 라고 속으로 혼자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내가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남들보다 내가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산은 오히려 마이너스만 계속 되는 것 같고 이렇지만 중심 잘 잡고 내가 여태까지 하던 것들을 잘 하다 보면 또 좋은 날 올 거니까요.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